요새 하도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난리법석이라 양쪽의 의견을 찾아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에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 입장에서 더 가까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 사태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는 겁니다. 그것이 의사의 의무요, 책임이고 사회에서 의사들을 대접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진료 거부를 하는 의사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의대에 가겠다고 자기소개서에 생명의 소중함과 의학의 가치를 떠벌리면서 히포크라테스를 소환하던 수능생 시절의 맹세는 고작 돈벌이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까?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모자라는 의사 수를 의대 정원 확대로 늘리자는 겁니다. 현재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인데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입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47명인데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으로 지역 격차도 꽤 큽니다. 저는 이 수치의 차이를 진지하게 체감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지방에서 캠핑을 갔을 때 둘째가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밤 10시쯤 결국 캠핑을 포기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20km 이상 떨어진 병원을 찾아가서 간신히 위기를 넘겼는데 그때 지방에서 살면 아플 때 정말 힘들겠다는 대화를 아내와 나눈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나라는 조만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이들의 의료 수요는 당연히 많아집니다. 인구가 적어진다고 환자가 적어질 거라는 의협의 주장은 그래서 터무니없게 들립니다. 지방은 의사 부족이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자는 건데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반대를 하면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의사정원 늘려봐야 수도권과 인기과에 몰린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원보다 2,000명 늘면 지역과 기피과를 선택하는 인원이 지금보다는 늘지 않을까요? 설사 결과적으로 쏠림 현상이 생긴다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됩니다. 이 주장은 추측일 뿐인지라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어서 의사 수만 늘리면 경쟁이 치열해진다. 자, 의사들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져서 수입이 줄어드는 건 싫다.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직업군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합니까? 내가 운영하는 개인 빵집 옆에 파바와 뚜레쥬르가 생긴다고 해서 그 가게들의 테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쟁이 싫으면 의사면허 반납하고 경쟁이 없는 다른 일을 하던가 아님 자본주의를 떠나서 공산주의로 가면 됩니다. 어떤 변호사가 쓴 글을 보니까 본인이 변호사를 시작한 2004년에 비해서 지금은 변호사 수가 5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변호사들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시대예요. 하지만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단체 행동을 한 적 있나요? 그리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해결책은 첫 번째, 기피과와 지역 의료수가를 인상을 하고 두 번째, 의료사고 시에 소송체계를 개선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장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두 번째 주장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수술 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소송이 들어오면 보호해달라는 건데 아니 의사로서 권리와 이익은 다 챙기면서 책임은 무조건 피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술실 CCTV 설치하자고 했을 때 의사들 결사반대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수술실에서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대리 수술시킨 거 들켰잖아요. 가수 신해철을 죽게 만든 의사 강세호는 신해철을 포함한 6명을 수술 도중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의료사고 면죄부를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미 명백한 사례들이 나온 셈이에요. 지금도 일반인들이 의료과실을 증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책임마저 경감한다면 억울한 죽음이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 준엄한 심판과 함께 면허를 박탈해서 다시는 메스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게 옳습니다.
저는 지금 반대 행동에 나서는 의사들이 모두 다 정책에 결사반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상당수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각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려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는데요.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여 국민 1명이 죽으면 의사를 욕한다. 10명이 죽으면 의사를 처벌한다. 100명이 죽으면 정부를 욕하고 의사에게 무릎을 꿇는다. 환자 100명이 죽으면 무릎을 꿇는다고요?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테러입니다. 이 정도면 정부도 무력 진압밖에는 답이 없어요. 100명이 죽었는데 의사 편을 든다? 정부가 그냥 자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탄핵밖에 돌아오는 게 없고요. 의사들의 긴급 환자 진료 거부로 지금은 전 국민을 다 적으로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들 지금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동종업계 종사자들에게조차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2020년처럼 의사 대신 의료 공백을 메꾸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역시 의사 집단 진료 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흔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있죠. 2023년 7월에 부산대병원 노조가 전국 최대 규모 파업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때 부산대병원 의사들이 대자보를 붙여놓고 업무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의사들이 수많은 환자분이 수술, 시술과 항암 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자리로 돌아와서 환자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썼는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들과 지금 파업 중인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의사들의 이야기 중에 필수 의료 수가 인상은 정부가 진지하게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 의료는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로 진료비에 건강보험 기준이 적용돼서 쌉니다. 그런데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같은 비필수 의료는 건강보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싸요.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가 낮다 보니까 병원은 필수 의료 분야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현실적인 가격으로 수가를 올리는 게 맞겠지만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당장 국민들이 반대할 게 뻔하니까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몇십만원, 몇백만원 쓰는 건 당연시하지만 건강보험료 몇천원 올리는 건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역대 정권이 지금까지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만약에 방치를 계속한다면 필수 의료가 완전히 붕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도 돈을 벌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올수록 손해가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정부도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비필수 의료 분야의 쏠림 현상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유경제 위장을 만들면 돼요. 의사가 아닌 사람도 미용 분야를 시술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에서는 간호사가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대 정원 확대는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는 의사 증원에 반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먼저 증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을 2023년에 9,384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지역의 의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근무를 전제로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했더니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무려 90%에 달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죠. 독일도 고령화에 대비해서 현재 한국의 3배에 달하는 9,000명인 의대 정원을 무려 5,000명 이상 확대한다고 하고 영국은 2031년까지 15,000명으로 증원, 프랑스는 2020년에 10,000명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을 했는데도 한국 의사들의 난동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총선용 선심성 대책을 넘어서 의료 민영화를 위한 어떤 전초전이 아닐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 굉장히 좋은 찬스잖아요. 수가가 낮아서 필수 의료를 기피한다고? 오케이, 그럼 수가 올려줄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체계로는 수가를 못 올리는데 어쩌지? 미국은 민영화로 수가를 높였네. 그럼 우리도 시험적으로 민영화 체제 돌려볼까? 이러면서 슬그머니 의료 민영화 시동을 거는 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기득권들이 의료 민영화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심지어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실질적인 영리병원 1호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주기도 했죠. 제가 예전에 의료 민영화 문제를 고발한 마이클 모 감독의 시코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빨간당 찍던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이번 총선을 넘기면 정부는 어쩌면 지금 일을 완전히 없던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냥 안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들 목숨을 걸었으니까 의사들도 밥줄을 걸어야 되겠죠. 응급 환자의 치료 거부로 환자가 죽었다면 형사는 물론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의협의 말을 그대로 빌어서 표현하자면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될 겁니다.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봅시다.